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권,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 관리 7가지 방법, 로버트 기요사키, 샤론 레으트 지음, 형선호 옮김, 출판사 황금가치. 책 1권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알려준다면 2권에서는 그 유명한 현금 흐름 사분면을 소개합니다. 사분면의 왼편은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이 있고 오른편은 투자가, 사업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부, 돈을 버는 서로 다른 4가지 방식. 돈은 모두 같은 돈이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부자 아빠는 돈을 버는 방법에 따라 현금 흐름 사분면으로 나누고 각 분면의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 기술적인 능력, 교육적 배경,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부자 아빠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그들이 어떤 사분면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봉급생활자를 뜻하는 이 사분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나는 보수가 많고 혜택이 좋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뜻하는 S사분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나는 시간당 35달러입니다. 혹은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사업가를 뜻하는 B사분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나는 내 회사를 운영할 전문 경영인을 찾고 있습니다. 투자가를 뜻하는 I사분면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 현금 흐름은 내적인 투자 회수율에 기반하고 있을까? 순수한 투자 회수율에 기반하고 있을까? 보신 것처럼 각 사분면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이라는 단어는 투자가 그룹에게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봉급생활자 그룹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부자 아버지는 리더가 되려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잘 듣고 그들의 영혼을 느끼라고 알려줍니다. 각각의 사분면은 나름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봉급생활자 그룹.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안정, 혜택, 확실성 등입니다. 이 그룹은 두려움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안정과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보험이나 퇴직연금 같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보상입니다. 종종 돈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며 대개 고용주와 계약을 맺습니다. 2.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내 방식, 셀프, 독립성, 전문가 등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고용주가 되거나 무언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기 원하며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액수를 정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돈보다 독립성이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봉급생활자 그룹은 안정을 찾지만 전문가 그룹은 상황을 통제하고 무언가를 스스로 함으로써 대응합니다. 이것을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과 금융상의 위험에 대해 이들은 황소의 뿔을 잡고 싶어한다. 이들은 목수, 설교사, 미용사, 예술가, 식당 주인, 컨설턴트, 소매점 주인,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전문가들로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들도 이 그룹에 속합니다. 이들은 완벽주의자 경향이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그것을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그룹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가르치기를 어려워합니다. 일을 가르치면 그들이 종종 경쟁자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스스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열심히 사업체를 만들어도 100의 99는 10년 이내에 사라집니다. 저자는 S사분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처음 5년간은 경험이나 자본 부족 때문이지만 남은 5년간은 에너지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며 에너지가 소진되어 탈진됩니다. 영리한 몇몇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성기의 사업체를 팔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3. 사업가 그룹.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리더십, 고용, 본질, 시스템 등입니다. 자영업자 그룹과 정반대로 내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나를 대신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데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혼자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가 그룹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자신의 리더십과 사업의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합니다. 사업의 기술은 재무제표 읽기, 마케팅, 판매, 회계, 경영, 생산 혹은 협상에 관한 기술들입니다. 부자 아빠는 이러한 사업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오히려 쉬우며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봉급생활자로 돈을 벌면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로 이동합니다. 봉급생활자에서 사업가로 변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와 사업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전문가 그룹 사람들은 스스로가 시스템 자체입니다. 이들은 일거리를 갖고 있으며 그 일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햄버거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그것만 만듭니다. 이들이 사업가로 변신하려면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잘 만든 햄버거를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배달할 것인지, 좋은 재료는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지,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에게 팔 것인지, 가맹점의 실내외 장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 세계에 똑같은 맛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등 내가 없어도 운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4. 투자가 그룹.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돈, 시간, 변화, 자산입니다. 투자가는 돈으로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국엔 I사분면으로 와야 합니다.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 투자가 그룹이 됩니다. 봉급생활자나 전문직 그룹은 성격상 안전지향적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분산 투자를 합니다. 블루칩 주식을 사고 펀드에 가입합니다. 이것은 잃지 않으려는 투자이지 이기는 투자는 아닙니다. 반면에 투자가 그룹에는 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가들은 위험이 가져다주는 변동성을 환영합니다. 부자 아빠는 위험이 오면 피하지 말고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권합니다. 요약하자면 봉급생활자 그룹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스스로 일을 합니다. 사업가 그룹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투자가 그룹은 자산을 갖고 있으며 돈과 시간이 그들을 위해 일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2개 이상의 사분면에서 돈을 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봉급생활자 그룹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낡은 집을 사서 고친 후에 임대 수익을 받거나 기업들을 분석하고 주식과 옵션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만 책에서는 지식과 자본도 없으면서 투자가가 되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른다고 씁니다. 제4장 사업가의 길로 가는 3가지 방법. 1. 스승을 찾는다. 사업가는 스승에게 배우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기서의 스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달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자의 스승은 부자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성공한 스승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배우는 다른 방법으로는 경영대학에서 MBA를 취득하거나 큰 회사를 10년에서 15년간 다니며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스승에게 돈을 받고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스승에게 배우는 이 방법은 집중적이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자는 30년간 부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2. 가맹점을 산다. 이것은 검증된 사업 시스템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돈이 들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그 시간을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은 전문직 종사자 그룹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기존의 시스템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동적으로 일하는 데 익숙한 봉급 생활자 그룹이 가맹점 사업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3.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저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나 사람들을 리드하는 법 등입니다. 부자 아빠는 저자가 두세 개의 회사를 이룬 뒤에야 오래가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패는 자신을 가장 잘 알게 해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사업가 그룹인 동시에 투자자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부자라고 말하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사업가로 성공하면 투자가 그룹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투자가들은 성공적인 사업가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감각이 좋으면 시스템과 제품, 리더십을 파악하는 눈이 생기고 그 결과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장 투자자들의 7단계 유형, 여기서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투자할 돈이 전혀 없는 사람. 성인 인구 절반가량이 1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2단계, 돈을 빌려 신나게 쓰기만 하는 사람. 이들은 많이 벌어도 부채 비중이 높아 결국에는 가난해집니다. 3단계, 저축만 하는 사람. 이들은 푼돈을 아끼기 위해 더 중요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4단계, 영리한 척하는 투자가. 소득이 많아 중산층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투자에 게으르거나 냉소적이거나 지름길을 찾으려 합니다. 5단계, 장기적인 투자가. 이들은 교육에 투자를 한 후에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받고 워런 버핏 같은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합니다. 위험을 좋아하지 않고 투자에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절약하고 살면서 하루라도 일찍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알려줍니다. 6단계, 능숙한 투자가. 이들은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소매가 아닌 도매로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에서 말하는 조각을 모아 완성품을 만드는 투자가 유형입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 매일 금융 공부를 하며 투자 소식지를 구독하고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이들이 선택하는 투자 수단은 부동산, 할인채권, 사업체, 공모주나 신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개인적인 이사회가 자산 관리를 도와줍니다. 개인적인 이사회는 은행가, 회계사, 변호사, 중개인입니다. 이들은 죽은 후에도 재산을 통제하며 자신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줍니다. 7단계 자본가. 2단계의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 재능, 시간을 통합적으로 지휘해 더 많은 돈을 만듭니다.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한 나라를 움직이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케네디, 록펠러 같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번창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읽고 책에서는 독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7단계 투자가 중에 지금 당신은 어떤 단계의 투자가입니까? 두 번째 질문, 가까운 장래에 어느 단계의 투자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혹시 두 질문의 답이 같으신 분 있나요? 만약 지금 내가 5단계의 장기적인 투자가인데 6단계 이상의 투자가가 될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책을 읽을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현재 만족하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축하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6단계나 7단계의 레벨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한 단계씩 앞으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금 흐름 4분면에 대한 글을 읽어왔습니다. 책의 2부에서는 저자의 투자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 돈을 보는 두 가지 시각, 돈을 쓰는 두 가지 방법. 저자가 처음 추진한 사업은 제조회사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발끈에 붙이는 미니 지갑을 개발해서 크게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저자의 작은 회사는 곧 외국의 경쟁업체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몇몇 나라에서 똑같은 제품을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자는 그들과 싸워야 할지 합류해야 할지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들보다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는 없었기에 결국 그들과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동남아시아에 새 공장을 계약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준 미국의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새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저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해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협력을 통해 다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저자의 마음은 이미 그 사업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회사는 빠르게 쇠락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보며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사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교육 사업은 쉽지 않았고 그의 가족은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된 저자는 봉급 생활자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두려움으로 모든 꿈을 내려놓고 싶었을 때 부자 아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기억해라. 그런 기억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불꽃을 꺼뜨리지 마라. 너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만두려고 하니? 이 조언에 힘입어 저자는 다시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정반대의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웃고 울었습니다. 팀으로 협력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기는 팀은 점수가 아니라 돈을 받아갔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며 점수가 나쁜 교사는 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저자는 5년 후 전세계 11개 사무실을 갖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게임으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216페이지에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모노폴리 게임을 할 때 부자가 되는 비결이 초록색 집 넷을 사서 그것을 커다란 빨간 호텔 하나와 바꾸는 것임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며 아내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사용한 투자 방식과 똑같다.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나빴을 때 우리는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몽땅 털어 가능한 많은 작은 집들을 샀다. 다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초록색 집 넷을 팔고 커다란 빨간 호텔 하나를 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에 찌들려 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커다란 빨간 호텔과 새 집들 그리고 작은 창고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우리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당신이 부동산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햄버거를 만들어 햄버거를 중심으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가맹점으로 팔 수도 있다. 맥도날드처럼 말이다. 몇 년만 있으면 늘어나는 현금 흐름이 당신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돈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게임을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부자가 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빠는 투자가나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부터 초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희망 없는 직업에 계속 매달리고 결코 사용하지 않을 물건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시장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저자는 시장이 대략 10년에서 12년 주기로 움직인다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탄력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세상은 공중에 있는 가상의 카지노며 사람들은 이 거대한 게임 속에서 선수로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가입니다.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자산을 만든 후에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이 책에는 달러로 설명하는데 저는 원화로 바꿔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금매로 나온 집을 8천만 원으로 깎아서 삽니다. 이때 8천만 원은 자본 1천만 원, 대출 7천만 원으로 만듭니다. 간단히 집을 고치고 다시 시장 가격인 1억에 내놓습니다. 광고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금매, 은행 융자 자격 없어도 됨. 현금으로 조금 내고 매월 조금씩 갚으면 됨. 거래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면 1억의 차용증을 받고 그 집을 팝니다. 이 거래는 할부금 상환을 다루는 정부기관에 등록됩니다. 만일 집을 산 사람이 1억을 갚지 않으면 유지시킨 후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의 자산을 만들어 은행처럼 이자를 받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흥미로운 점은 1. 내가 받는 3천만 원의 이자율을 내가 정할 수 있고 2. 내게 없던 2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점 3. 이 2천만 원은 세금도 내지 않고 만들었다는 점 4. 앞으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 유지비, 관리비는 구매자의 책임이라는 점 5. 이외에 적지 못하는 수많은 이점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런 식의 거래는 일주일 내지 한 달이면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책에는 썼습니다. 그 외에도 자산을 만드는 다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다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미국과 한국의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책에 쓰여진 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식의 투자도 가능했었구나 하고 가능성을 확장하는 에피소드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책의 3부에서는 부자들이 들려주는 7가지 돈 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가지 방법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을 하라. 이 방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개인적인 재무제표,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작성해보고 둘째,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경제적인 목표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1년짜리 단기적인 목표와 5년짜리 장기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첫 번째, 12개월 안의 단기적 목표. 나는 빚을 얼만큼 줄이겠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빚을 500만 원 줄이겠다. 혹은 1000만 원 줄이겠다. 두 번째, 나는 내 재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즉 일을 하지 않고 버는 수입을 한 달에 얼만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나의 5년 경제적 목표를 만듭니다. 첫 번째, 내 자산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한 달에 얼만큼 늘리겠다. 아까 일하지 않고 버는 수입을 20만 원씩 늘렸다면 5년 동안 5개 만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 금액을 정하고 두 번째, 내 자산 부분에 속하는 투자 도구들을 갖겠다. 어떤 부동산, 어떤 주식, 어떤 사업체 등등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아파트나 어떤 상가를 통해 임대소득으로 자산을 만들겠다 라든지 1년의 책을 한 권씩 써서 저작권을 갖겠다 등등의 계획을 세워보래요. 내가 얼마를 모아야 만족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저자가 말하는 부유함의 기준대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책에서는 부유하다는 의미가 일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의 수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지출하고 앞으로 50년을 산다면 50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0만 원은 12억, 12억이 나의 부자 기준이 됩니다. 만일 내가 현재 3억을 갖고 있다면 나는 12년 5개월의 부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경제적 목표를 세우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실망을 당신의 자산으로 만들어라. 부자 아빠는 저자가 수줍음이 많다는 걸 알고 영업을 배우게 했대요. 저자가 얼마나 수줍음이 많았냐면 나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도 못 팔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영업을 배우는 것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고,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영업을 배우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과 고통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대요. 부자 아빠는 저자에게 실망할 것에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책에는 실망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성공의 크기가 정해진다고 해요. 우리는 물러설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서 물러선다 해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실수를 통해 뭔가를 배울 테니까요. 그러니 망설이고 있다면 그냥 해봅시다. 두렵다면 부자 아빠의 조언대로 작게 시작하고 오래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한 발짝씩 움직여봅시다.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에는 1권과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배제했어요. 부자 아빠의 기본 배움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권,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 관리 7가지 방법, 로버트 기요사키, 샤론 레드 지음, 형선호 옮김, 출판사 황금가치. 책 1권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알려준다면 2권에서는 그 유명한 현금 흐름 사본론을 소개합니다. 사본론의 왼편은 풍국생활자,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이 있고 오른편은 투자가, 사업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부, 돈을 버는 서로 다른 4가지 방식. 돈은 모두 같은 돈이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부자 아빠는 돈을 버는 방법에 따라 현금 흐름 사본론으로 나누고 각 분야의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 기술적 능력, 교육적 배경,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부자 아빠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그들이 어떤 사본면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국생활자를 뜻하는 이 사본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나는 보수가 많고 혜택이 좋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뜻하는 S사본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나는 시간은 35달러입니다. 혹은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사업가를 뜻하는 B사본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나는 내 회사를 운영할 전문 경영인을 찾고 있습니다. 투자가를 뜻하는 I사본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 현금 흐름은 내적인 투자 기술에 기반하고 있을까? 순수한 투자 기술에 기반하고 있을까? 보신 것처럼 각 사본면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이라는 단어는 투자가 그룹에게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동국생활자 그룹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부자 아버지는 리더가 되려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잘 듣고 그들의 영혼을 느끼라고 알려줍니다. 각각의 사본면은 나름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동국생활자 그룹.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안정, 혜택, 확실성 등입니다. 이 그룹은 두려움을 영원히 싫어하기 때문에 안정과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보험이나 퇴직연금 같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보상입니다. 종종 돈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며 대개 고용주와 계약을 맺습니다. 2.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내 방식, 셀프, 독립성, 전문가 등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고용주가 되거나 뭔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기 원하며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액수를 정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돈보다 독립성이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동국생활자 그룹은 안정을 찾지만 전문가 그룹은 상황을 통제하고 뭔가를 스스로 함으로써 대응합니다. 이것을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과 금융상의 위험에 대해 이들은 황소의 뿔을 잡고 싶어한다. 이들은 목수, 설교사, 미용사, 예술가, 식당 주인, 컨설턴트, 소매점 주인,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교육을 많이 받는 전문가들로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들도 이 그룹에 속합니다. 이들은 완벽주의자 경향이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된 것에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그룹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가르치기를 어려워합니다. 일을 가르치면 그들이 종종 경쟁자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스스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열심히 사업체를 만들어도 199는 10년 이내 사라집니다. 저자는 S사본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처음 5년간은 경험이나 자본 부족 때문이지만 남은 5년간은 에너지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일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며 에너지가 소진되어 탈진되고
몇몇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성기 사업체를 팔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3. 사업가 그룹.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리더십, 고용, 본질, 시스템 등입니다. 자영업자들과 정반대로 내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나를 대신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데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부터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가 그룹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자신의 리더십과 사업의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합니다. 사업의 기술은 재무제표 읽기, 마케팅, 판매, 회계, 경영, 생산 혹은 현장에 관한 기술들입니다. 부자가는 이러한 사업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오히려 쉬우며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봉급자자로 돈을 벌면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로 이동합니다. 봉급자자에서 사업가로 변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와 사업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전문가 그룹 사람들은 스스로가 시스템 자체입니다. 이들은 일거리를 갖고 있으며 그 일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햄버거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그것만 만듭니다. 이들이 사업가로 변신하려면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잘 만든 햄버거를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배달할 것인지, 좋은 재료는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지,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에게 팔 것인지, 가맹점 신뢰의 장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 세계 똑같은 맛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등 내가 없어도 운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4. 투자 그룹.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돈, 시간, 변화, 자산입니다. 투자는 돈으로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국엔 다이 사업면으로 와야 합니다.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 투자가 그룹이 됩니다. 봉급자자나 전문직 그룹은 성격상 안전 지향적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분산 투자를 합니다. 블루칩 주식을 사고 펀드에 가입합니다. 이것은 잃지 않으려는 투자이지 이기는 투자는 아닙니다. 반면에 투자 그룹에는 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이 가져다주는 변동성을 환영합니다. 부자가는 위험이 오면 피하지 말고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원합니다. 요약하자면 봉급자자 그룹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스스로 일을 합니다. 사업가 그룹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투자 그룹은 자산을 갖고 있으며 돈과 시간이 그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2개 이상의 사업면에서 돈을 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봉급자자 그룹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낡은 집을 사서 고친 후에 임대주를 받거나 기업들을 분석하고 주식 옵션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만 책에서는 지식과 자본도 없으면서 투자가가 되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른다고 씁니다. 제4장 사업가의 길로 가는 세 가지 방법. 1. 스승을 찾는다. 사업가는 스승에게 배우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기서 스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달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자의 스승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성공한 스승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스템을 배우는 다른 방법으로는 경영대학에서 MBA를 취득하거나 큰 회사를 10년에서 15년간 다니며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스승에게 돈을 받고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스승에게 배우는 이 방법은 집중적이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자는 30년간 부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2. 가맹점을 산다. 이것은 검증된 사업 시스템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돈이 들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그 시간에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은 전문직 종사자 그룹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기존의 시스템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손적으로 일하는 데 익숙한 봉급자자 그룹이 가맹점 사업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3.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저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나 사람들을 리드하는 법 등입니다. 부자가는 저자가 두세 개의 회사를 이룬 뒤에야 오래가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패는 자신을 가장 잘 알게 해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사업가 그룹인 동시에 투자가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부자라고 말하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사업가로 성공하면 투자가 그룹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성공적인 사업가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감각이 좋으면 시스템과 제품, 리더십을 파악하는 눈이 생기고 그 결과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장 투자자들의 7단계 유형. 여기서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투자에 돈이 전혀 없는 사람. 성인인 절반 가량이 1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2단계 돈에 비해 신나게 쓰기만 하는 사람. 이들은 많이 벌어도 부채 비중이 높아 결국에는 가난해집니다. 3단계 저축만 하는 사람. 이들은 푼돈을 아끼기 위해 더 중요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4단계 영리한 척하는 투자가. 소득이 많아 중산층이지만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투자에 게으르거나 냉소적이거나 지름길을 찾으려 합니다. 5단계 장기적인 투자가. 이들은 교육 투자를 하는 후에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받고 워런 버핏 같은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합니다. 위험을 좋아하지 않고 투자에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약하고 살면서 하루라도 일찍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알려줍니다. 6단계 능숙한 투자가. 이들은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소매가 아닌 도매로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에서 말하는 조각을 모아 완성품을 만드는 투자가 유형입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 매일 금융 공부를 하며 투자 소식들을 구독하고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이들이 선택하는 투자 수단은 부동산, 할인채권, 사업체, 공모주나 신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개인적인 이사회가 자산 관리를 도와줍니다. 개인적인 이사회는 은행가, 회계사, 변호사, 중개인입니다. 이들은 좋은 애로 재산을 통제하며 자신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줍니다. 7단계 자본가. 2단계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 재능, 시간을 통합적으로 지휘해 더 많은 돈을 만듭니다.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한 나라를 움직이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케네디, 록펠러 같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번창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읽고 책에서는 독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7단계 투자자 중에 지금 당신은 어떤 단계의 투자자입니까? 두 번째 질문, 가까운 장래에 어느 단계의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 두 질문에 답이 같으신 분 있나요? 만약 지금 내가 5단계 장기적인 투자자인데 6단계 이상의 투자자가 될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책을 읽을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현재 만족하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축하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6단계나 7단계 레벨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한 단계씩 앞으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금 흐름 4분면에 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책 2부에서는 저자의 투자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 돈을 버는 두 가지 시각, 돈을 쓰는 두 가지 방법. 저자가 처음 추진한 사업은 제조사였습니다. 조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발끈을 붙이는 미니 지갑을 개발해서 크게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저자의 작은 회사는 곧 외국의 경제 업체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몇몇 나라에서 똑같은 제품을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자는 그들과 싸워야 할지 합류해야 할지 고민의 입장입니다. 그들보다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는 없었기에 결국 그들과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동남아시아의 새 공장을 계약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그동안 성취하기 일해준 미국의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새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저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해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협력을 통해 다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저자의 마음은 이미 그 사업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회사는 빠르게 쇠락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보며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사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교육사업이 쉽지 않았고 그의 가족은 거리에 나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된 저자는 봉급생활자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모든 꿈을 내놓고 싶었을 때 부자 아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기억해라. 그럼 기업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불꽃을 꺼뜨리지 마라. 너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만두려고 하니? 이 조언에 힘입어 저자는 다시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정반대의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웃고 울었습니다. 힘으로 협력하여 시험을 치르고 이기는 팀은 점수가 아니라 돈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며 점수가 낮은 교사는 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저자는 5년 후 전 세계 11개 성지를 갖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게임으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216페이지에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모노폴리 게임을 할 때 부자가 되는 비결이 초록색 집 넷을 사서 그것을 커다란 빨간 호텔 하나와 바꾸는 것임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며 아내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사용한 투자 방식과 똑같다. 부동산 시장이 정말 나빴을 때 우리는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몽땅 털어 가능한 많은 작은 집들을 샀다. 다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초록색 집 넷을 팔고 커다란 빨간 호텔 하나를 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에 찔려 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커다란 빨간 호텔과 새 집들 그리고 작은 창고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우리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당신이 부동산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햄버거를 만들어 햄버거를 중심으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가맹점으로 팔 수도 있다. 맥도날드처럼 말이다. 몇 년만 있으면 늘어나는 현금 흐름이 당신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돈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게임을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부자가 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는 투자가나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더 초연해야 한다고
자산을 가져오며 사람들은 이 거대한 게임 속에서 스스로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가입니다.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자산을 만든 후에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이 책에는 달러로 설명하는데 저는 원화로 바꿔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금매로 나온 집을 8천만 원으로 깎아서 삽니다. 이때 8천만 원은 자본 1,000만 원, 대출 7천만 원으로 만듭니다. 간단히 집을 붙이고 다시 시장 가격인 1억에 내놓습니다. 광고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금매, 은행임자 자격 없어도 됨. 현금으로 조금 내고 매월 조금씩 갚으면 됨. 거래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면 1억의 차용증을 받고 그 집을 팝니다. 이 거래는 할부금 상환을 다루는 정부기관에 등록됩니다. 만일 집을 산 사람이 1억을 갚지 않으면 유지시킨 후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의 자산을 만들어 은행처럼 이자를 받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흥미로운 점은 1. 내가 받는 3천만 원의 이자를 내가 정할 수 있고 2. 내게 어떤 2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점 3. 이 2천만 원은 세금도 내지 않고 만들었다는 점 4. 앞으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 유지비, 관리비는 구매자의 책임이라는 점 5. 이외에 적지 못하는 수많은 이점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런 식의 거래는 일주일 내지 한 달이면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책에는 썼습니다. 그 외에도 자산을 만드는 다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다만 시대를 많이 변했고 미국과 한국의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책에 쓰여진 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식의 투자도 가능했었구나 하고 가능성을 확장한 에피소드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책의 3부에서는 부자들이 들려주는 7가지 돈 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가지 방법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을 하라. 이 방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개인적인 재무제표,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작성해보고 둘째,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경제적 목표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1년짜리 단기적 목표와 5년짜리 장기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첫 번째, 12개월 안의 단기적 목표. 나는 빚을 얼만큼 줄이겠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빚을 500만 원 줄이겠다 혹은 1,000만 원 줄이겠다. 두 번째, 나는 내 재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즉 일을 하지 않고 버는 수입을 한 달에 얼만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 나의 5년 경제적 목표를 만듭니다. 첫 번째, 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한 달에 얼만큼 늘리겠다. 아까 일하지 않고 버는 수입을 20만 원씩 늘렸다면 5년 동안 5개 만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 금액을 정하고 두 번째, 내 자산 부분에 속하는 투자 도구들을 갖겠다. 어떤 부동산, 어떤 주식, 어떤 사업체 등등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아파트나 어떤 상가를 통해 인덱스로 자산을 만들겠다라든지 1년치를 한 번씩 사서 저자금을 갖겠다 등등의 계획을 세워버려요. 내가 얼마를 모아야 만족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저자가 말하는 부유함의 기준대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책에서는 부유하다는 의미가 일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의 수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지출하고 앞으로 50년을 산다면 50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0만 원은 12억. 12억이 나의 부자 기준이 됩니다. 만일 내가 현재 3억을 갖고 있다면 나는 12년 5개월의 부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경제적 목표를 세우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실망을 당신의 자산으로 만들어라. 부자 아빠는 저자가 수준이 많다는 걸 알고 영업을 배우겠대요. 저자가 얼마나 수준이 많았냐면 나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공명조끼도 못 팔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영업을 배우는 것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고,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영업을 배우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과 고통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대요. 부자 아빠는 저자에게 실망할 것에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책에는 실망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성공의 크기가 정해진다고 해요. 우리는 물러설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서 물러선다 해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술을 통해 뭔가를 배울 테니까요. 그러니 망설이고 있다면 그냥 해봅시다. 두렵다면 부자 아빠의 조언대로 작게 시작하고 오래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는 언젠가는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한 발짝씩 움직여봅시다.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에는 1권과 주목되는 내용은 최대한 배제했어요. 부자 아빠의 기본 배움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권,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 관리 7가지 방법, 로봇 이어받기, 샤론 레드 지움, 형성 옮김, 출판사 황금같이. 책 1권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알려준다면 2권에서는 그 유명한 현금 흐름 3권을 소개합니다. 3권의 왼편은 공무자자, 자영업자 혹은 정직이 있고 오른편은 투자가 사업가를 나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부, 돈이 버는 서로 다른 내가 정식. 돈이 모두 같은 돈이지만 돈이 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부자 아빠는 돈이 버는 방법에 따라 현금을 3권으로 나누고 각 분야의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 기술적 능력, 교육적 배경, 세상 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부자 아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그들이 어떤 사람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부자 잘 때는 이 3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는 부정한 퀄리티 좋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때는 S3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는 시간을 좀 못 달립니다. 혹은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하시는 사람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합니다. 사업가를 때는 B점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는 회사를 운영할 전문 경영을 내고 있습니다. 투자를 때는 I점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내 행동으로 내가 투자 수익을 기반하고 있을까? 순수한 투자 수익을 기반하고 있을까? 보시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이라는 단어는 투자로 이해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공부자로 이해는 두려움을 줍니다. 부자버는 리더가 되려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잘 듣고 그들의 영혼을 느끼라고 알려줍니다. 각각 설명하는 나름의 장점과 이점이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살펴볼까요? 1. 공부자자 그룹.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안정, 혜택, 확실성 등입니다. 이 그룹은 두려움, 영혼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정과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보험이나 투자용 같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보상입니다. 종종 돈을 안정적으로 중요하며 되게 운을 좋아하게 하겠습니다. 2.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내 방식, 셀프, 독립성,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공부하거나 뭔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을 벌며 다른 사람이 돈을 내줄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돈보다 독립성이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부자자 그룹은 안정적이지만 전문가 그룹은 상황을 통제하고 뭔가를 스스로 함으로써 대응합니다. 이것을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과 금상의 위험에 이들은 허수의 뿔을 찾고 싶어한다. 이들은 목수, 설교사, 미용사, 예술가, 시장 주인, 컨설턴트, 소속주인,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많이 받는 전문가로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을 구입합니다. 이들은 완벽히 경영에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에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그룹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가르치기 어려워합니다. 일을 가르치면 그들이 종종 경쟁자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많이 벌수록 스스로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열심히 사업체를 만들어도 되게 굳은 신념의 사람입니다. 저자는 S3년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처음 운영하는 경험이나 자본 조건이지만 남은 운영하는 에너지 조건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운이 혼자 설계하려고 하며 에너지가 없는 일과 같은 됩니다. 영양 많은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기 사업체를 팔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3. 사업가 그룹.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리더십, 고용, 본질, 시스템입니다. 자영업자들과 정반대로 내일을 남기고 아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고용하시는데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데 내가 왜 다이어트를 생각합니다. 사업가 그룹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자신의 리더십과 사업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합니다. 사업 기술은 경제 교육이, 마케팅, 판매, 회계, 경영, 생산, 공인장 관련 기술입니다. 부자는 이런 사업 기술을 배우는 것은 오히려 쉬우며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부자로 되려면 자영업자 혹은 정직 종사자로 이루어집니다. 공부자에서 사업가로 괜찮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 사업가 차이는 이렇습니다. 전문가 사람들은 스스로가 시스템 자체입니다. 이들은 이걸 갖고 있으며 그 이해가 모여있습니다. 이들은 햄버거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그것만 만듭니다. 이들이 사업가로 괜찮으면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잘 만든 햄버거를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배달할 것인지, 좋은 재료는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에게 할 것인지, 가격은 신뢰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전 세계 뻔히 맛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등 내가 없어도 운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합니다. 4. 투자 그룹.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돈, 시간, 변화, 자산입니다. 투자는 돈으로 돈입니다. 부자로 있으면 결국엔 다시 사업면으로 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이루어낸 투자 그룹입니다. 공부자나 전문직 그룹은 상대상 안전 지역입니다. 투자에서 이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투자 투자랍니다. 물리주 주식하고 펀드에 가입니다. 이것은 일치 않는 투자이지 이기는 투자는 아닙니다. 반면에 투자 그룹에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들은 위험이 가져다주는 변동성을 활용합니다. 부자는 위험을 피하지 말고 위험을 관리하는 걸 배우려고 원합니다. 요약하자면 공부자자 그룹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스스로 일합니다. 사업가 그룹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일합니다. 투자 그룹은 자산을 갖고 있으며 돈과 시간이 그를 위해 일합니다. 빨리 부자 되려면 두 개 이상의 성면에서 돈을 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자자 그룹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나이든 회사 사고 중에 인증을 하거나 기업들 사고 주식 옵션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식과 자본 옵션에서 투자가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망한테 이른다고 했습니다. 제4장 사업가 이루어낸 투자 방법 1. 스승을 찾는다. 사업가는 스승에게 배우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기서 스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달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자의 스승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성공한 스승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스템을 배우는 다른 방법은 영역에서 의미를 추적하거나 큰 회사를 신뢰하는 성공한 다른 사업에 다른 측면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을 이라는 것은 스승에게 돈을 갖고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스승에게 배우는 이 방법은 집중적이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자는 30년간 부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2. 강의를 받습니다. 이것은 검증된 사업 시스템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돈이 들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그 시간에 사람들과 관련된 수 있습니다. 강의나 사업은 정직 종사자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종종 기존 시스템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고 싶어 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공을 위한 익숙한 공부자 그룹이 강의나 사업에 들어가고 합니다. 3.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니다. 저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거절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리드하는 법입니다. 부자는 저자가 두세 개의 회사를 이룬 뒤에야 오래 하는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패는 자신이 가장 잘하게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사업가 그룹인 동시에 투자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부자라고 말하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을 흔합니다. 사업가 성공하면 투자 그룹이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투자들은 성공적인 사업가의 투자 그룹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콘텐츠에게 지원을 받고 원어민 같은 부서로 장기적인 투자를 합니다. 위험을 좋아하지 않고 투자에 많은 시간을 쓰는 이유가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살면서 하루를 투자하는 것이 추천을 알려줍니다. 6단계 능숙한 투자자. 이들은 한 가지 집중하고 소매가 아닌 돈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합니다. 이들은 투자가 가능한 파이번 전환은 조각을 모아 완성품을 만드는 투자가 유형입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 매일 금융을 하며 투자 수익을 구하고 수익을 내는 이들은 투자하는 투자는 부동산, 팔채권, 사업체, 공모주나 신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공모를 투자하고 개인적인 인사가 자산을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인 인사는 은행가, 회계사, 변호사, 중개인입니다. 이들은 중개로 재산을 투자하며 자신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줍니다. 7단계 자본가. 2단계 사람들은 그 기후입니다. 피양적 조의 꼭대기에 위치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 재능, 시간을 포도로 지위해 더 많은 능력입니다. 저자의 표현이라면 이들은 한 나라를 움직이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케네디, 로펠러같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곧 세계성 투자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7단계 투자 중에 지금 당신은 어떤 단계 투자입니까? 두 번째 질문, 가까운 장래에 어느 단계 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 질문에 답이 같으신 분 있나요? 아니지 내가 5단계 장기적인 투자인데 6단계 이상 투자를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현재 연습하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축하한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6단계나 7단계를 올라가고 싶다면 한 단계씩 앞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갚는 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책이 위에서는 저자의 투자 정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 돈을 모으는 두 가지 시각, 돈을 쓰는 두 가지 방법. 저자가 처음 투자한 사업은 지구를 샀습니다. 조기한 사람들을 위해 시발에 그치는 미니 지역을 개발해서 크게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저자의 경영사는 곧 외국의 경쟁자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몇몇 나라에서 똑같은 제품을 제공과 동일치는 낮은 가격으로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자는 그와 싸워야 할지 합리화할지 고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상 가격에 물건을 팔수 없기에 결국 그와 합리화를 결정하고 동남아시아의 새 공장을 계약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그와 황실하게 이룬 미국의 교사를 일본에서 망해봤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새 공장에서 미안 많은 정리를 이루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자의 왕적 풍부에서는 사람들을 빈간으로 착취해서 부자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통해 같이 만든 걸 벌기 시작했지만 저자의 마음은 이미 그 사업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회사는 빠르게 퇴사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노동자를 보며 그를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부자로 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사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짓지 않고 그의 가족은 거리에 나갑니다. 빈털에 기다린 저자는 노동자를 올라가고 싶습니다. 두려움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있을 때 부자가 이렇게 웃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기억해라. 그럼 저를 가족을 간직하고 모두 꺾이지 마라. 너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만둘 거니? 이 좋아하는 거 저자는 다시 교육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전투 교육 방식과 정반대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 가만히 앉아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게임하며 고함치고 소리를 지르고 골랐습니다. 팀을 가서 시험을 치고 이기는 팀은 점수를 알려 돈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공부하며 점수를 받고 다시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저자는 5년 후 자기 이야기 함수를 갖고 수많은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게임으로 부자가 된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16페이지에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모노폴리 게임할 때 부자가 된 비결이 초록색 베이스에서 그것을 커다란 빨간색 하나와 바꾼 것임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며 아니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사용한 투자 방식과 똑같다. 부동산 시장에 정말 나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돈만 되는 돈을 몽땅 벌어 가능한 많은 자금들을 샀다. 다시 시장 좋았을 때 우리는 초록색 베이스 말고 커다란 빨간색 하나를 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술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커다란 빨간색과 핫스틱들 그리고 작은 컵에서 나오는 현금이 우리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당신이 부동산이 좋아지 않으면 햄버거를 만들어 햄버거 중심으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강력으로 팔 수 있다. 왜 그런 사람이다. 몇 년만 있으면 이러한 현금이 당신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돈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힐링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부자가 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는 투자나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더 조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희망 없는 직업에 종달리고 결국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정 혼자 된다면 부자가 되는 힘입니다. 시장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저자는 시장이 대략 10년에서 10년 주기로 움직이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탄력적으로 변화에 대응하여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세상 공중에 있는 가상의 가수며 사람들이 거대한 게임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가입니다.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자산을 만든 후에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이 책에 따라 설명하는데 저는 원어를 바꿔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금메달 집을 80만 원으로 깎아서 삽니다. 이때 80만 원은 자본 3만 원, 대출 70만 원으로 만듭니다. 가난이 집을 붙이고 다시 시장 가격인 1억에 끊습니다. 광고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금매, 은행 이자 가격 없어도 됨. 현금으로 주고 매월 조금씩 갚으면 됨.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2억에 채권을 받고 그 집을 팝니다. 이 거래는 할부 상황에 따른 정부 기관에 있는 겁니다. 만약 집을 산 사람이 1억을 갚지 않으면 유지시킨 후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의 자산을 만들어 은행처럼 이자를 받습니다. 이런 거래가 흥미로운 점은 1. 내가 받는 3천만 원의 이자를 내가 정할 수 있고 2. 내가 돈 2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점 3. 2천만 원은 세금도 내지 않고 만들었다는 점 4. 앞으로 이 부동산 관련된 모든 세금, 유지, 관리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 5. 이외에도 못하는 수많은 이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거래는 일주일에 3번 할 수 있고 전 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책에 썼습니다. 그 외에도 자산을 만드는 다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보냈고 미국과 한국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책의 세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식의 가능했었구나 하고 가능성을 확장하는 에피소드로 읽어주길 바랍니다. 책 3부에서는 부자들이 들려주는 7가지 동반의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을 하라. 이 방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개인적인 재무 지표,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정하고 둘째, 자신의 경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경제 목표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1년짜리 단기 목표와 5년짜리 단기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첫 번째, 12개월 안에 단기적 목표. 나는 빚을 얼마큼 줄이겠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빚을 500만 원 줄이겠다. 혹은 1000만 원 줄이겠다. 두 번째, 나는 내 재산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즉 일을 하다가 번 수입을 한 달에 얼마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 나의 5년 경제적 목표를 만듭니다. 첫 번째, 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을 한 달에 얼마큼 늘리겠다. 아까 일하다가 번 수입을 20만 원 줄이려면 5년 동안 5개 만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 내 자산 분에서 투자 목표를 하겠다. 어떤 부동산, 어떤 주식, 어떤 사업 등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아파트나 어떤 상가를 통해 인대수로 자산을 만들겠다. 라든지 1년치를 한 번씩 써서 저축을 하겠다 등의 계획을 세우고요. 내가 얼마를 모아야 만족할지 감이 하시는 분들은 저자가 말하는 부유한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책에서는 부유하다는 의미가 이해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의 수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지출하고 앞으로 50년 산다면 50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0만 원은 12억 나의 부자 기준입니다. 만약 현재 3억을 갖고 있다면 나는 12년 5개월 부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적용한다면 경제 목표를 세우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10만 원 전체의 자산으로 만들어라. 부자는 저자 수능이 많다는 걸 알고 영어를 배우게 돼요. 저자 얼마나 수능이 많으면 나는 무료 가진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영어를 배우는 만큼은 절대로 헐지 않다고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 공부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자가 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실망과 고통에 정면을 맞서야 돼요. 부자가 된 저자에게 10만 원까지 드리라고 조언합니다. 책은 10만 원 다루는 방식에 따라 성공의 크기가 정해진다고